앞서 말씀드렸듯이 15초에서 30초 내로 사로잡는 밀키트 구성의 이미지 또는 가격, 제조 과정, 또 완제품 등의 노출을 통해 최대한 고객의 구매 욕구와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안이 필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 광고기획 4팀 박현경입니다. AMPM 마케터로서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시장 현황을 시작으로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DA 매체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까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밀키트 시장의 온라인 마케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밀키트는 삼각김밥, 컵라면과 같이 간편 식사와는 다르게 밀이라는 식사와 키트 세트의 합성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를 제일 처음 접했을 때가 글램핑 갈 때였습니다. 곱창 전골 하나를 먹으려고 온갖 조미료를 챙겨가기보단 끓는 물에 그저 봉지만 뜯어서 넣으면 완성되는 밀키트를 사갔습니다. 시간 절약은 물론 맛도 보장되기에 이만한 좋은 초이스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요리는 어려운데 맛난 한 끼를 먹고 싶은 분들과 최대의 신속으로 최대의 효율만을 바라는 이 사회에서 가장 알맞은 식사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스턴트보다도 밀키트 안에는 영양소가 적절히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365일 다이어트하는 우리에게는 반가운 제품입니다. 2016년 밀키트가 처음 나왔을 땐 이 제품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데만 무려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따로 구매 가능한 식재료를 묶어 파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제품이라고 여겼는데 불과 5년 만에 2021년엔 4천억 원의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밀키트 시장의 급성장은 당연히 코로나가 큰 역할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식이 많이 줄었고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사 대체품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1인 가구 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바쁜 생활 속에도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트렌드 역시 밀키트 시장의 점증적인 성장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맛에 대한 취향이 다양해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동시간에 방송되는 쇼핑 또는 온라인 채널이 주로 주가 될 것이기에 세상 먹거리를 집안에서 그저 간편한 클릭으로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구매 채널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변화되면서 밀키트의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소비자들, 즉 고객들을 한 번에 유입할 수 있는 또 확 끌릴 만한 콘텐츠를 반드시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먹방을 보고 그렇게 주문을 자제할 수 없는 이유와 아는 맛인데도 너무 먹고 싶은 이유는 바로 영상의 생생한 시청각적인 효과 덕분일 것입니다. 그럼 모든 마케팅에 앞서 이러한 영상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의 기획 단계는 광고주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이후 스토리보드와 콘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영상이 직접 제작되면서 수없이 많은 수정과 피드백을 걸치게 됩니다. 중간에 잘 나온 영상은 이미지 콘텐츠 작업도 병행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영상의 길이입니다. 고객의 시선 끌 수 있는 시간은 단 10초에서 15초. 이 시간 안에 사로잡는 방안들을 정말 많이 여러 가지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마케팅용은 15초에서 30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 브랜드 구축용은 1분 내외로 제품의 설명과 또 신뢰도를 담기에는 조금 더 길게 제작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를 이용해 광고를 라이브하고 또 성과 측정까지의 과정은 매체 제안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5초에서 30초 내로 사로잡는 밀키트 구성의 이미지 또는 가격, 제조 과정, 또 완제품 등의 노출을 통해 최대한 고객의 구매 욕구와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안이 필수입니다. 그럼 이미지 콘텐츠는 어떡하나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미지 콘텐츠는 영상보다는 생생함 같은 그런 역동적인 부분과 먹는 기쁨의 생동감을 전달하기라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제품의 정보성 멘트를 구성하고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자세한 설명 또는 우리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많이 노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톤 앤 매너를 제일 먼저 정하고 제품의 구도와 소급점 등을 디벨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진 콘텐츠를 활용할 DA 매체의 중심이자 꽃인 SNS와 유튜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거리가 있는 많은 분들은 페이스북 그거 뭐 머신러닝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도 뭔가를 줘야 이 기계들도 배우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타겟 설정, 즉 머신러닝이 학습하기 전에 모든 타겟을 기반을 자사 홈페이지로 설정하기 위한 픽셀을 설치해야 합니다. 크게 페이스북 타겟은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구글링을 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다 거기가 같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타겟은 제일 쉽게 나이, 성별, 또 우리 제품과 관련된 관심사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나이와 성별로만 구분한다는 것이기에 방대한 유입이 목적인 부분만 파악하는 타겟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맞춤 타겟입니다. 말 그대로 타겟을 맞춘 것으로 홈페이지에 그냥 딱 맞춘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핵심 타겟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구매 의도를 갖고 자사 페이지를 클릭을 하고 또 접속해서 랜딩 페이지 스크롤까지 쭉 내렸다고 하면 홈페이지 방문자에 대한 방문 맞춤 타겟이 탄생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매까지 전하는 고객에 대해선 구매 맞춤 타겟까지 탄생됩니다. 유사 타겟은 이거 말 그대로 유사한 거, 즉 비슷한 거 찾는 타겟입니다. 위에 맞춤 타겟에서 방문자 맞춤 타겟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오늘 홈페이지에 100명이 방문하면 맞춤 타겟 1일은 100명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100명에게만 광고를 하려고 이 타겟을 설정해 놓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때 학습된 머신러닝이 힘을 실어서 오늘 100명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1%에서 10%까지 싹 잡아 유사 타겟을 만들게 됩니다. 우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름철 최고 인기 밀키트 제품 냉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냉면에 대한 60세 이상의 어르신의 관심도는 현저히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45세 이상의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양도 현저히 적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20살부터 45살까지 음식이기 때문에 남녀 성별은 상관없이 핵심 타겟을 잡았고 관심사는 크게 먹방, 유튜브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타겟들을 어떠한 캠페인에 접목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트래픽 캠페인은 웹사이트의 최대 유입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타겟은 캠페인 다음인 세트단에서 활용하시게 됩니다. 트래픽 목표가 최대 유입인 만큼 방대한 타겟인 핵심 타겟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연령, 성별, 그리고 상세 타겟팅의 추천 부분을 보시면 저희 자사 홈페이지에 기반한 관심사 카테고리를 알아서 추천해줍니다. 일단 냉면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스파게티, 또 편의점, 인스턴트 식품 등의 생각지도 못한 카테고리가 추천적으로 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관심사별로 세트를 구성해봐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이 모든 여러 관심사를 추가해서 테스트를 해봐도 되기에 초기에는 그래도 지속적인 캠페인별 테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환 캠페인입니다. 우리 제품이 잘 팔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까지 직접 일으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캠페인입니다. 그런 다음 세트단에선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타겟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방대한 핵심 타겟도 아닌 또 너무 한정적이게 맞춰져 있는 맞춤 타겟도 아닌 유사 타겟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사에 심어진 픽셀을 통해 수집된 모수로 원하는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구매 7일, 또 방문자 100일 등으로 설정한 맞춤 타겟은 참 좋게도 머신러닝이 학습해서 유사 타겟까지 뽑아줍니다. 유사 타겟의 범위는 1에서 10%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범위가 커질수록 모수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는 일단 그럼 냉면을 30일 동안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고객들과 유사한 1%와 또 저희 냉면 홈페이지를 방문한 30일 동안 고객들과 유사한 1%를 타겟으로 설정한 후에 점차 이 유사 타겟의 퍼센테이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전환 캠페인을 설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타겟 캠페인입니다. 타겟 말 그대로 다시 타겟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왔는데 그냥 나간 사람, 그래도 살까 말까 고민이 돼서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았는데 결국 구매하지 않는 사람한테 다시 우리 제품 빨리 사라고 보여주면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장바구니까지 담아둔 고객을 대상으로 리타겟을 진행할 때가 가장 좋은 효율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페이스북의 타겟 설정과 그에 맞는 캠페인 설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여러 테스트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저희 같은 마케터가 필요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직접 운영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돈 내고 광고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중간에 나오는 유튜브 영상 광고 효율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심도 깊게 제작한 콘텐츠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일단 구글 애즈에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꼭 연동해 가매체에서 유입된 모수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전 세계인의 노출 지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정교한 타겟팅을 진행하기보다도 먼저 노출을 진행하고 파악된 계제 지명과 또 모수들을 점점 좁혀나가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역시 머신러닝이 기반이기에 한 캠페인에 한 그룹, 한 타겟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머신러닝이 또 좋은 점이 그룹 단에 반응형 세팅을 할 수 있는 쪽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광고 영상이 알아서 성과 좋은 영역으로 분배가 됩니다. 다음으로 연령, 성별, 자녀 유무, 소득별로 정교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은 되어 있지만 처음 집행을 하시게 된다면 제외해야 할 대상 외에는 전부 설정을 한 뒤에 노출과 그 다음에 성과 측정량을 보고 분류하거나 제외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페이스북에 타겟 분류가 있듯이 유튜브에도 당연히 타겟을 분류하여 캠페인 세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번에 머신러닝 기반 타겟으로 구글에서 분류해준 구매 의도 및 잠재 고객 타겟입니다. 쭉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 밀키트와 관련된 2번과 같이 음식 카테고리는 모두 체크해 주시면 음식과 관련된 구매 의도 캠페인이 생성됩니다. 다음 3번 이미지를 보시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설정한 맞춤 타겟은 저희가 앞에 구글 애즈를 연동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끌어와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좋은 점은 이제 방문자 100일에 대한 맞춤 타겟이 유사 타겟까지 자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 타겟은 추후 리타겟 캠페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콘텐츠 소재를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유튜브 채널에 만든 영상 소재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URL을 복사하여 3번 그림처럼 끌어와지면 그 아래 원하는 양식으로 광고 노출 소재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다양한 소재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성과 판단 후에 온오프 및 교체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맨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고객들의 구매 채널이 동시간에 방송되는 쇼핑 및 온라인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라이브 방송은 고객 입장에서는 제일 신뢰적이고 바로 제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밀키트 제품 역시 음식이 제일 기본으로 바탕이 되고 또 먹는 방송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에서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이브 커머스 요즘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할 정도로 정말 전부 다 합니다. 왜냐면 모바일 촬영 장비, 핸드폰이 없는 사람도 없고 사실 장소도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라이브 전문 쇼 호스트 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1시간가량 홈쇼핑과 다르게 실시간적으로 고객들이랑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후 이 1시간 되는 가량의 영상은 광고 컨텐츠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이후에도 꾸준한 매출 확보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프로세스는 문의, 그 다음에 쇼호스트 선발, 그리고 상품 교육, 또 1차 리허설, 2차 리허설 후 라이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제공되는 밀키트의 혜택과 또 밀키트의 우리만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컨셉에 대한 회의가 쇼호스트와 또 광고주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먹방, 밀키트계의 희소식인 배민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현재 밀키트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체가 바로 이 배달의 민족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부터 이 음식을 또 먹는 라이브 방송까지, 그리고 다른 페이지 이동 없이 바로 결제해서 배달 유통까지, 즉 밀키트 광고주 측에서는 절대 안 할 수 없는 매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매체들보다도 한 번은 꼭 집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안과 설명으로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지만 궁금하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